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곽동영입니다. 오늘은 밖에 눈이 오는군요. 그래서 옛날 생각도 막 나고 해서 선생님이 서울대 경영 면접 봤을 때 그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재밌게 교훈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뭐 부제로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런 거 달아놨는데 죄송한 사연은 왜 죄송한지 조금 이따 얘기를 해드릴 거야. 그래서 오늘 부제는 용기가 주는 힘에 대해서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진짜 용감해야 돼. 그래서 용감하냐, 용감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이나 능력에 100%를 쓰는 사람도 있고요. 7, 80%밖에 못 쓰는 사람도 있고 50%도 못 쓰는 사람도 있고 가끔씩 미쳐서 120%, 150%를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해. 선생님이 서울대 경영을 2002가 아니라 2003학년도 입시해서 응시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선생님은 경찰대학 원픽이어가지고 나 그냥 경찰대 가려고 재수했었던 거고, 경찰대학을 그 당시에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이미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근데 일찍 발표가 나가지고 합격 통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서울대 경영도 난 한번 붙어보고 싶고 그냥 내가 옛날부터 가보고 싶었던 대학들, 그래도 좀 이름이 있는 대학들은 원서를 막 썼거든. 그래가지고 거의 다 합격을 했고, 근데 그 중에서 지금도 내가 합격증 보관하고 있는 게 서울대 경영. 근데 그 당시에도 전국에서 200명밖에 안 뽑았지. 그래서 매년 서울대 경영 면접 시험장까지 들어가 본 사람들이 전국에서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문과에 어떻게 보면 문과 수험생의 최고의 영광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서울대 경영대학에 내가 면접을 보러 갔을 때가 경찰대학을 이미 합격 퍼미션을 받아놓은 상태였어. 오케이, 웰컴. 예, 그래서 나는 이미 부모님들이랑도 얘기를 다 끝내놨고 나는 이제 경찰대학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였지. 그러니까요, 여러분. 서울대 경영대학 면접을 들어갈 때 선생님이 어떤 기분이었겠어요? 나는 무적이었어요. 아무도 나를 막을 수가 없어. 왜냐? 난 무서운 것이 없기 때문이지. 다른 애들이 면접 대기 장소 큰 교실에서 막 면접책 같은 거 하고 막 말하고 자세하고 막 표정까지 막 연습하면서 막 이렇게 힘주고 막 블라블라블라 연습을 열심히 할 때 나는 거기서 염색을 노랗게 하고 지금 나를 보면 상상이 안 가겠지만 그 당시에 탈색하고 염색을 했었어요. 항상 뭐 색깔 염색의 기본은 탈색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그래서 밝은 노란색으로 염색을 하고요. 그 당시에는 귀걸이 같은, 귀찌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약간 애들은 복장도 엄청 다들 신경 쓰고 많이 왔던데, 저는 그냥 평상복, 추리닝만 아니고 완전 평상복 상태로 애들 막 연습하는 그 대기실에서 엎드려 있다가, 엎드려 있었는데 누군가 나를 툭툭 쳤어. 그래서 아 뭐지? 하고 딱 놀래가지고 딱 봤더니 아 졸 때 내가 코를 골았다는 거예요. 너무 지루해가지고 난 대기하다가 잠깐 졸았었나 봐. 그랬던 기억도 나요. 그래서 무방비한 상태로 나는 그냥 준비도 진짜 하나도 안 하고요. 요즘 애들은 보면 나도 가끔씩 경찰대학 사관학교 면접 관련된 수업들을 잡아보니까 얼마나 애들 열심히 연습하는지 잘 알거든요. 아무 연습이나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경영대학에서 면접 들어갈 때 뭘 물어본다라는 것도 몰랐고, 서울대학 경영학과에서 어떤 것을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냥 진짜 아무 사전 지식이나 정보 없이 그날 갔어. 서울대 입구역 앞에 내려가지고 그 언덕 위로 올라가는 버스가 있어요. 서울대 입구역에서 서울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그 버스를 쭉 타고 올라가서 학교 한 바퀴 딱 돌고, 그때는 입구에서 왼쪽에 경영대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도 아마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면접을 딱 보러 가는데 이제 순서가 되니까 선생님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면접 시험장에 딱 들어갔어. 그 교수님들이 그 당시에 세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 근데 들어가기 전에요, 앞에 친구가 막 이렇게 면접을 보고 있을 때 나는 대기를 하잖아. 그래서 대기 1인석 자리에 앉아서 그때 A4 용지에다가 어떤 서류를 딱 주시는데 그걸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인가 15분인가 그 당시에는 주셨는데 이거 보니까 다 영어예요. 아, 어떡하지? 근데 뭘 어떡해.
나는 그 당시에 수능 2번 다 영어 만점 맞고 어휘풀이 15,000개에서 2만 단어 풀에 무쌍 찍던 시절이거든요. 선생님 지금보다 영어 더 잘할 때란 말이야. 대각선으로 한번 쭉 훑어봤더니 어떤 내용인지 완벽하게 이해 가서 뭐 물어보겠구나 몇 개 대충 추려가지고 이거 체크해가지고 메모 살짝 해놓고 그거 외우고 뭐라고 답변할지 시뮬레이션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차례가 돼서 딱 들어갔어. 아니나 다를까 교수님이 그 문서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나보고 요약을 한번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여차저차 이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CEO가 할 수 있는 선택지인데 갈등이 되는 선택지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라고 판단을 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근데 그 당시에 하나도 안 쫄았죠. 왜냐? 나는 여기 올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붙어도 그만 떨어져도 그만 상태로 왔거든. 그냥 한번 해볼까? 이런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게임을 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대장 보스 몹을 깨는데 이걸 내가 죽어도 상관없고 안 죽어도 상관없는 상황에 진짜 재미로만 이렇게 왔다. 아니면 내가 지면 여기서 캐삭을 당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나 다시 얼마든지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봐요. 세이브 해가지고 다시 로드해서 재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뭐가 무섭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유를 부리면서 면접시험장에서 막 웃으면서 미소를 띠고 설명을 하고 그 중에서 교수님 한 분이 자네 해석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이걸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거기에서 용감하게 되고 아니다 교수님 그거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생각해보면 외국 나가서 막 이렇게 박사 따고 유학 갔다 오셨을 서울대 경영대학의 교수님들한테 가르쳤어요 내가. 아니 그건 이렇게 볼 수 없는 거고 여차여차해서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 답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물어보시면 대답을 나는 할 수 없는 거고 다만 조금만 상황 설정을 해서 상황을 추가하면 이런 A라는 상황에 이런 요소 외에 환율이나 뭔가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난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B라는 상황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게 국외적인 상황이나 정치나 경제나 아니면 외국에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 대선이나 예를 들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요런 위험성이 있으면 이렇게 대처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 상황 되면 당장 이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는 건 미친 짓이고 여기서 정보를 조금 더 얻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여차저차 우리 회사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서 신설해서 일단 정보를 어떻게 해서 구하는데 최대한 신경 쓰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판단하겠다라고 질문을 하신 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버렸어요. 여차적으로 지금 대답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몇 개 얘기를 해가지고 딱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교수님들께서 엄청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 그러셨겠죠. 다른 친구들은 막 합격하고 싶으니까 굉장히 막 불안에 떨어서 왔을 건데 이 새끼 뭐지? 이 새끼 보면 싱글싱글 웃고 있단 말이에요. 머리 노랗게 하고 딱 봤을 때는 뭐 1차 시험을 일단은 거기에 원서를 써서 면접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수능을 잘 못 본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이제 선생님은 원래 되게 내향성이었는데 굉장히 특이하게 비쳤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영어 사전 자료에서 교수님 말씀이 맞았어. 내가 해석도 잘못 못했었어요. 근데 실수를 했었던 건데 거기서 안 굽히고 끝까지 우겨버렸는데 거기를 그 상황 자체를 훨씬 더 예쁘게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그 중에서 제일 나이 지긋하신 교수님이 그러면 학생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되면 우리 3월달에 한번 꼭 다시 보자. 뭐 이런 식으로 3월달인지 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여튼 나중에 보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어. 근데 이제 선생님이 어리지만 그때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이거 나쁘지 않다 해가지고 어차피 나는 그때 경찰대학 가려고 했었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딱 일어나서 나중에 인사할 때 허리 90도로 딱 숙여가지고 교수님 여차저차 해가지고 오늘 제가 면접시험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했을 때 다소 격하고 무례하게 제가 말씀드렸다면 정말 죄송하고 저로서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노력했고 앞으로 대학에서 다시 뵙게 된다면 이렇게 스승으로 모시고 정말 제가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90도로 딱 드리고 깍듯이 인사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뭐 결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많이 보여드리죠. 자랑하려고.
합격을 빡 초합으로 한번 딱 해버렸죠. 취합도 아니고. 근데 교수님, 이제 20년이 지났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저는 사실 합격시켜 주셔도 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합격증을 하나 받고 싶어서 그날 사력을 다해서 인사를 드렸는데, 저는 왜 경찰대학 가고 싶었냐면 난 원래 꿈은 서울대 경영 가는 거였어. 원래는 법이었지. 그러니까 2002학년도까지는 서울대 법대가 있고 그 다음에 법학대학원으로 바뀌면서 서울대는 법대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법대 마지막 기수가 되고 싶었는데 현역대 수능을 생각보다 내가 못 봤던 거야. 그래서 나는 컷대를 못 넘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서울대 법대 컷보다 내 수능 점수가 5점이 높았었어요. 그 해가 유독 낮았었어요. 수능 난이도가 너무 올라서 전국적으로 커트라인이 대폭락했던 해였어. 서울대 법대 컷보다 높았던 거야. 근데 원서를 제가 잘 못 썼어요. 지금같이 인터넷으로 모의 지원 시스템 같은 게 아예 없었거든. 예, 아날로그였어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지금처럼 활성화가 안 됐을 때라. 어쨌든 그래서 서울대 법대 경영대였는데 목표가 경찰대학을 돌아가신 선생님 아버지께서 선생님 경찰대 한번 가는 게 소원이셨어. 그리고 나도 뭐 아르바이트하고 이런 것들 지긋지긋하고 그 당시에 형편 어려웠고 했기 때문에 경찰대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장학금 받으면서 대학생활 하고 싶었지.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경찰대 진학을 이미 목표로 마음을 굳힌 상태여서 서울대 경영 면접이라고 하면 국내 문과생들이 할 수 있는 면접 중에서는 최고 아닐까요? 그거를 용감무쌍하게 시험을 봤어요. 용감무쌍하게. 그랬더니 심지어는 그 위기도 있었죠. 중간에 내가 틀렸기 때문에 위기도 있었을 텐데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합격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도 어떤 일을 할 때요, 이게 할 수 있어서 그 일을 꼭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포텐셜 가능성 일단 한번 부딪혀 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실패가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겠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 그런데 진짜 두려운 건 뭐냐면 목숨 걸고 한번 죽기 살기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지레 포기해서 그렇게 실패를 하게 된다면요, 나중에 두고 평생 후회가 되고 그건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진짜 실패가 돼버려요. 만약 죽기 살기로 한번 싸워보고 그랬는데도 내가 패배했다 하면 그 다음에 부족한 걸 메꿔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나타납니다. 근데 그렇게 싸워보지도 못한다라고 하면 그런 실패자들에게는 어떠한 다음 기회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실력의 유무, 능력의 유무는 두 번째나 세 번째의 중요도입니다. 가장 우선해야 될,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해야 될, 지금 입시나 공부나 어떤 싸움에서든 여러분들이 최고로 우선해야 될 것은 용기예요.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보고 그리고 자신이 용기 있게 도전했다라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책임지고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의지와 성실함, 근면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뭉쳐서 화학작용을 일으켰을 때 기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뻥 터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용감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낼 수 있었던 퍼포먼스지만 여러분들께서도 하다 보면 인생에 있어서 이런 기회 잡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때 용감무쌍하게 도전하셔서 무엇이든지 딱 성취해내는 여러분들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랬어요. 서울대 경영 면접 인생에 있어서 선생님도 훈장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계속 자랑을 하고 다니고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전달하고 싶은데 선생님 저번 주에 영상 찍었던 데서 평가원 기출 영어 단어 아침에 등굣길에 10단어씩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직접 딱 배달, 전송해드리는 서비스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제 드디어 이번 주말 지나고 월요일부터 서비스 시작합니다. 아침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알림 와 있으면 딱 터치해서 클릭을 하면 토르 2000이라는 네이버 밴드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 설치하시고 토르 2000 검색해서 가입하시면 그걸로 그냥 끝! 이 상태 2단계만 딱 걸쳐주시면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평가원 기출 필수 영어 단어가 고1 단어 10개, 고2 단어 10개, 고3 단어 10개 이렇게 전송이 탁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께서도 아침에 영어 공부 열심히 해봐야겠다 하시면 지금 외우고 있는 어휘와 별개로 단어장들과 별개로 평가원 기출은 어차피 무조건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등교 시간 아껴서 또는 그 단어들을 퇴근하실 때 봐도 되니까 영단어를 암기하시는데 자투리 시간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도움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꼭 한번 합류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내가 수험생 때 이런 거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지? 근데 안타깝게 뭐 영어 100점 말고 그 이상 점수가 없잖아. 이렇게 어그로도 한번 끌어봅니다. 자, 눈 오는 날, 오늘 공부하기 참 좋은 날이네요. 여러분 따뜻한 데서 코코아 한잔 하시면서 행복한 겨울, 멋진 겨울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이팅!